대만, 중국, 홍콩. 동아시아의 바다는 오늘도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세계 패권의 흐름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듣는 세 지역, 중국, 대만, 홍콩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긴장된 국제정치의 흐름을 가장 깊고 차분하게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지역은 역사적 상징, 체제 대결의 현장, 그리고 경제적 폭발점이라는 세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지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뉴스를 넘어 다가올 세계 질서의 미래를 읽는 핵심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섬, 대만이 세계를 쥐고 있는 이유. 지도를 펼치면 대만은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의 시선은 지금 이 작은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의 제1도련선에 위치한 핵심 고리입니다. 대만 해협은 일본,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세계 물류의 30% 이상이 이 좁은 바다를 지나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만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실리콘에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떠받치는 초정밀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TSMC 같은 기업이 생산하는 첨단 칩은 인공지능, 5G, 첨단 무기에 필수적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사 기술의 우위를 좌우하는 21세기 핵심 자산입니다. 또한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미중 양국이 서로의 공급망에서 핵심 기술을 배제하려는 이른바 위험 제거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이 세계 경제 분리의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대만, 70년의 분단과 두 개의 정체성. 1949년 4년간의 처절했던 국공내전을 끝으로 하나였던 중국은 두 개의 정부로 갈라졌습니다. 베이징에 자리 잡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타이베이로 천도한 중화민국입니다. 초창기 두 정부 모두 진짜 중국은 바로 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유엔 대표권이 베이징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강국이 되었고, 대만은 1980년부터 199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사실상의 주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말합니다.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어떠한 형태의 독립선언도 무력 사용 불사를 포함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만, 이 작은 섬은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지만 그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섬에는 원래 다양한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유럽 세력인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대만에 진출하며 섬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에는 스페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1661년 명나라 말기에 장군 정성공이 대만을 점령합니다. 그는 명나라의 난민과 군사를 이끌고 섬에 정착하며 대만을 사실상 중국 본토와 연결된 공간으로 만듭니다. 1683년에는 청나라가 대만을 정복하며 공식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한 번 대만을 바꿔놓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은 일본에 할양됩니다.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내며 섬의 문화와 사회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자 대만은 다시 중화민국 정부의 통치 아래 돌아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대만은 중화민국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별도의 행정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대만은 처음부터 중국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 청나라의 통치로 중국과 연결되었고 일본 식민지를 거쳐 현대의 대만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대만의 땅과 정체성, 그리고 그 위치가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잡한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홍콩,
자유의 상징에서 통제의 그림자로 한때 세계 금융을 움직이던 가장 자유롭고 역동적이던 도시 홍콩. 홍콩에는 원래 다양한 토착민과 해양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와 송나라의 기록 속에 이름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촌과 항구가 섬의 전부였고 중국 본토의 중요한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8세기 말 중국의 항구 도시는 세계의 부를 연결하는 창구였습니다. 차와 비단, 도자기, 유럽이 열광하던 중국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금과 은만을 요구했고 영국은 점점 불만이 커졌습니다. 무역의 불균형,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하며 무역 적자를 메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단호히 이를 단속하자 양국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났고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은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화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은 이 작은 섬을 단순한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역항이자 군사 요충지, 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전쟁과 조약을 통해 영국의 지배는 구룡반도와 신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신계를 99년 동안 임대하며 홍콩 전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완성했습니다. 약 150년 동안 홍콩은 영국의 손안에서 성장했고 그 역사 속에서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 긴 시간의 흔적을 품은 채 홍콩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홍콩이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그 답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나라가 뺏겼다는 이야기보다 무역과 전략,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선택에 있습니다. 홍콩은 원래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는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고도 자치를 50년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약속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대규모 시위를 거치며 홍콩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언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 홍콩이 누려왔던 많은 자치권을 빠르게 약화시켰습니다. 홍콩은 이제 완전한 자치가 아닌 중국 본토의 강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미중 패권 대결의 최전선, 대만 해협.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 체제 경쟁,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대결까지 연결됩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 말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로 인해 대만 해협은 핵심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가장 밀집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만 내부의 목소리. 나는 대만인이다.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별로 크게 다릅니다. 대만 내부에는 통일을 선호하는 통일파와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파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젊은 세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등 그들이 누리는 생활 방식 자체가 중국 본토에 통제된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이미 사실상의 주권 국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정치적 차이가 분리된 정체성을 만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독립을 공식화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만 해협은 즉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기에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홍콩의 거울. 대만이 통일을 거부하는 이유. 홍콩의 변화는 대만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시민들에게 홍콩은 중국과 통일했을 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사태는 그 약속이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치권 약속이 있었음에도 중국의 통제는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대만을 더욱 조심스럽고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불신은 대만 여론의 핵심이 되었고, 대만에서 통일 찬성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 홍콩의 그림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중국의 평화 통일 전략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전략적 계산, 통일이 가져올 이득.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대만 문제에 집착할까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 역사적 정통성. 중국 지도부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내부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놓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영구 집권 정당성에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둘, 군사적 전략.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미국 해군력의 서태평양 접근이 차단되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여 전략적 기피를 획득하게 됩니다. 셋, 경제기술 경쟁력.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의 첨단 산업 자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만 통일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주의 감정, 지정학적 이점, 기술 패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익이 응축된 지점인 것입니다. 세계의 계산, 디리스킹과 주변국 안보.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과 안보가 연결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미중 양국이 서로의 공급망에서 핵심 기술을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위험 제거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은 곧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일본은 대만과 불과 100km 거리입니다. 대만을 잃을 경우 일본은 안보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안보 예산을 늘리고 있는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복잡한 위치입니다. 대만 문제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경제와 군사의 복잡한 선택의 압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긴장의 미래. 홍콩과 대만의 최종 목적지는?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비슷한 정치 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치성은 줄어들었지만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중국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홍콩의 미래는 정치적 통제 아래의 경제적 창구로 요약됩니다. 그렇다면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은? 현재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 가능성이 즉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됩니다. 중국은 전면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압박을 유지합니다. 군용기, 군함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대만의 군사적, 경제적 피로도를 높이는 주요 수단입니다. 세 지역을 관통하는 세계의 축. 중국, 대만, 홍콩 이 세 지역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역사적 상징이자 통일의 목표입니다. 대만에게 중국은 거대한 압박이자 이질적인 체제입니다. 홍콩은 자치와 통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은 세계의 패권 질서, 기술 경쟁, 군사 전략, 그리고 경제 안정성을 모두 관통하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핵심 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세계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눈을 가지는 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